가을비 내리는 오후. 가을비가 유리창을 적시는 오후였다. 충청남도 공주의 한적한 주택가, 박은혜 할머니의 낡았지만 정갈한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잠든 시간, 벽에 걸린 개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듯했다. 72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작은 체구의 박은혜 할머니는 마루 끝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5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이 훌쩍 세상을 떠난 후 집은 텅 비어버렸다.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쁜 아들과 딸은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비췄다. 그마저도 며칠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가곤 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면서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안 구석구석은 이제 그리움과 쓸쓸함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보고 싶구려. 나지막한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할머니는 먼지가 내려앉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했지만 현실의 자신은 주름지고 약해져 있었다. 시간은 무정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노인복지관 생활은 그나마 작은 위안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화투를 치거나 노래교실에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복지관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선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이 열렸다. 박은혜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나 같은 늙은이가 못하러 그런 복잡한 기계를 배워. 하지만 젊은 사회복지사 김지훈 씨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교실에 앉게 되었다. 김지훈 씨는 20대 후반의 싹싹하고 다정한 청년이었다. 그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할머니, 이건 전화 거는 버튼이고요. 이건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까똑이라고 멀리 있는 자식들이랑 글자랑 사진 주고받는 거예요. 박은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네모난 기계를 만졌다. 낯선 용어들과 복잡해 보이는 화면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김지훈 씨의 친절한 설명과 멀리 있는 자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에 조금씩 흥미가 생겼다. 몇 주간의 수업 끝에 할머니는 더듬거리면서 남아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관 친구들과 서로 찍은 사진을 보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스마트폰은 박은혜 할머니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까똑이라는 메신저 앱은 신기한 세상이었다. 친구 추가 목록에는 딸 최미영과 아들,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 몇몇이 전부였지만 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연대처럼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할머니의 눈에 낯선 알림이 떴다. 김민준 님이 친구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준? 누구지?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무시하려는데 뒤이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혜 여사님. 프로필 사진 속 고결한 모습에 감명받아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 할머니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다. 작년 가을 딸 미영이가 복지관 앞에서 찍어준 국화꽃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다니.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는 중년 남자. 낯설었지만 고결한 모습이라는 말과 정중한 말투에 어쩐지 나쁜 사람 같진 않았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웬일이신지요? 그것이 박은혜 할머니의 고요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설렘, 피어나는 희망. 김민준 교수,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은퇴 후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본래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짙은 눈썹에 온화한 미소를 띤 지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박은혜 할머니의 고향인 공주 출신이라며 고향 사람을 만나니 더욱 반갑다고 했다. 여사님의 사진을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타국 생활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고향분과 연락이 닿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했다.
박은혜 할머니는 난생 처음 겪는 낯선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자신의 화려하지만 외로운 해외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일 아침이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고 잠들기 전에는 다정한 인사말이 어김없이 날아왔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까똑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김지훈 씨에게 배운 타자 실력은 날마다 늘어갔고 어느새 할머니는 김 교수와 농담을 주고받거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박은혜 할머니를 은혜 씨라고 불렀다. 남편이 죽은 후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다정한 호칭이었다. 은혜 씨, 저는 아내와 오래전에 사별하고 줄곧 혼자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필리핀에 정착했지만 늘 고향이 그립습니다. 언젠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은혜 씨처럼 마음 따뜻한 분과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다. 박은혜 할머니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울었다. 텅 비었던 마음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고 황혼역에 찾아온 뜻밖의 인연에 어쩌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김 교수의 존재를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주책이라고 놀릴까봐 혹은 걱정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오직 그녀와 김 교수만이 아는 은밀한 설렘이었다. 복지관에 가는 날도 줄어들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것보다 김 교수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웠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할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김지훈 씨가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지만 감출 수 없는 행복감이 얼굴에 드러났다. 김지훈 씨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김 교수는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박은혜 할머니는 화들짝 놀랐다.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지만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다. 하지만 그는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갑자기 필리핀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며 통화를 취소했다. 미안합니다, 은혜 씨. 이곳 인터넷이 워낙 불안정해서요. 다음에 꼭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은혜 씨의 고운 얼굴이 몹시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타국 생활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박은혜 할머니는 완전히 김 교수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의심의 씨앗, 흔들리는 믿음.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5월의 어느 날 김 교수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큰일 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진행하던 큰 계약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현지 은행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게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은혜 씨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은혜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돈. 그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300만 원은 할머니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부탁을 할까 싶었고 그동안 그에게 받은 위로와 희망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하지 않는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감사 메시지에 할머니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사업이 더 복잡하게 꼬였다며 한숨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또다시 돈을 부탁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아픈 딸 병원비라는 명목이었다. 액수는 5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사실 한국에 아픈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씨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이 병세가 위중해져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돈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은혜 할머니는 혼란스러웠다. 아픈 딸이라니 금시초문이었다. 하지만 딸이 아프다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는가? 할머니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했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돈을 보낸 후에도 김 교수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세관 문제 해결 비용, 귀국 항공권 및 정착 자금 등 명목은 다양해졌고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박은혜 할머니는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기에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가 돌아올 거야. 할머니는 주문처럼 되뇌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어느새 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안색은 다시 어두워졌고 자주 멍하니 있거나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스마트폰 알림음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딸 최미영 씨는 오랜만에 내려온 고향 집에서 어머니의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아까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 적금은 왜 깨신 거예요? 박은혜 할머니는 딸의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랬다. 미영 씨는 미심쩍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복지관의 김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혹시 저희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지훈 씨는 미영 씨의 말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돼서요. 할머니께서 요즘 스마트폰만 너무 들여다보시고 가끔 통화하시는 걸 들으면 좀 이상한 분이랑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계신다는 분인데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 돈 이야기? 미영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기사를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설마 우리 엄마가? 김지훈 씨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이야기했다. 할머니께 그분 프로필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필리핀 사업가가 아니라 한국에 계신 어떤 대학 교수님 사진이더라고요. 누가 도용한 것 같아요. 미영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틀림없는 사기였다. 그녀는 김지훈 씨와 함께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박은혜 할머니는 완강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김 교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그분은 곧 한국 오실 거라고.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소리쳤다. 이미 깊이 빠져버린 그녀에게 진실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교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 무너진 희망. 시간이 흐를수록 박은혜 할머니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김 교수는 약속했던 귀국 날짜를 계속 미뤘고 돈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이제 그는 한국에 정착할 집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할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은혜 씨,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 계약금만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비행기 표를 끊겠습니다. 평생 은혜 씨 발 닦아주며 살겠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은혜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 보증금. 이것마저 내어주면 자신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토록 그리던 김 교수가 온다는 희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와의 행복한 노후, 외로움 없는 삶. 그녀는 눈을 감고 그와의 미래를 그렸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박은혜 할머니는 헬쑥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은행을 향하고 있었다. 통장을 쥔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전세 보증금 빼러 왔는데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할머니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때였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딸 최미영 씨와 김지훈 씨가 헐레벌떡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 돈 보내시려는 거예요?
미영 씨가 울먹이며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김지훈 씨는 창구 직원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이 송금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사기당하시는 것 같아요. 박은혜 할머니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남의 일에 왜 참견이야? 이거 놔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미영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할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다. 김 교수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실제 대학 교수의 기사, 필리핀 IP 주소 추적 결과, 그리고 할머니가 송금했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의심된다는 경찰청의 안내 자료까지. 박은혜 할머니는 눈앞의 증거들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김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그 사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번호 필리핀 현지 선불폰 번호예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김 교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이내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혜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없는 번호,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그토록 간절했던 약속,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몇 달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희망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상처를 보듬고 다시 서다. 그날 이후 박은혜 할머니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한때 설렘으로 가득 찼던 스마트폰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었다. 딸 미영 씨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위로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도 당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김지훈 씨도 틈틈이 할머니 댁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경찰 신고 절차를 도왔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범죄라 검거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은혜 할머니의 상처는 아주 천천히 더디게 아물어갔다. 그녀는 딸과 김지훈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지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힘을 얻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열렸고 박은혜 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 교육을 들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할머니 경험을 조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박은혜 할머니는 망설였다.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인연, 설렜던 마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마주해야 했던 장쿡한 진실까지.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박은혜 할머니는 복지관의 금융사기 예방 지킴이가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꼭 자신이나 김지훈 씨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은혜 할머니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짓된 희망 대신 딸과의 따뜻한 통화, 복지관 친구들과 나누는 소박한 웃음, 그리고 김지훈 씨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현실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박은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먼지 쌓인 스마트폰 대신 그녀의 손에는 작은 호미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다. 흙냄새와 풀내음이 싱그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까똑 알림음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텃밭에서 파릇파릇 돋아날 새싹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불어온 봄바람이 할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